8.1.6 get 해시코드. 이 get 해시코드는 해시코드를 얻을 수 있는 함수입니다. 이 해시코드라는 것은 객체를 구별하기 위한 고유한 아이디가 바로 이 해시코드인데요.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이 객체의 고유한 아이디는 참조값입니다. 하지만 사용자 측면에서 객체를 식별하기 위한 고유한 아이디는 바로 이 해시코드입니다. 이 해시코드는 get 해시코드에 의해서 얻을 수 있고, 이 get 해시코드는 사용자가 재정의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해시베이스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해시베이스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해시베이스 객체를 이와 같이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get 해시코드를 이렇게 출력하면은 고유한 아이디, 즉 시스템에서 부여한 고유한 아이디가 이렇게 출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브젝트 형태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오브젝트 객체를 생성을 하면은 이와 같이 고유한 해시코드를 이와 같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스트링형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참조값이 이와 같이 같도록 해두면은 두 개 다 같은 해시코드를 이렇게 출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트형 같은 경우는 해시코드를 출력하게 되면 그 값 그 자체가 출력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해시코드가 그 값 그 자체가 출력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1.7 멤버와이즈 클론. 이 멤버와이즈 클론은 객체의 메모리를 통째로 복제하는 함수가 바로 이 멤버와이즈 클론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child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child라는 클래스는 int형의 변수 age와 그리고 오브젝트형 height가 있습니다. 이 화이트 같은 경우에 20의 값을 넣었기 때문에 박싱이 된 참조 값을 이 하이트가 가지게 됩니다. 즉 참조 변수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탑형 그랜드가 있습니다. 이 탑형 그랜드도 참조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 탑형은 8바이트짜리 메모리 지도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차일드형의 객체를 이렇게 생성하면 이와 같은 메모리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멤버와이즈 클론을 호출해서 새로운 메모리를 하나를 복제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멤버와이즈 클론이라는 함수를 다이렉트로 호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멤버와이즈 클론 같은 경우에는 프로텍티드 접근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c1.memberwise 클론 이렇게 호출할 수가 없습니다. 즉 프로텍티드는 외부에서 접근할 때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접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퍼블릭 함수를 통해서 이와 같이 내부에서 멤버와이즈 클론을 호출한 뒤에 리턴으로 넘겨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copy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내부에서 멤버와이즈 클론을 호출해서 이와 같이 리턴을 통해서 넘겨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와 같이 메모리가 통째로 하나 복제가 됩니다. 멤버와이즈 클론으로 이와 같이 통째로 복제를 했지만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오브젝트 하이트에는 참조 변수에 참조 값이 들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탑형 그랜드에도 참조 변수에 참조 값이 들어 있습니다. 이 참조 값이 그대로 복제돼서 넘어오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박싱된 객체를 둘이서 동시에 참조하는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탑형의 객체도 이와 같이 둘 다 동시에 참조하는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즉, 이 참조 값을 복제를 했기 때문에 하나의 객체를 둘이서 참조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현상을 얕은 복사라고 합니다. 이것을 개선을 해서 깊은 복사로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1.8 클론 함수. 깊은 복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iClonable 인터페이스의 클론이라는 함수를 구현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객체 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iClonable의 클론 함수를 구현하고 그 클론 함수 내부에서 바로 이 멤버와이즈 클론을 호출해서 일단 메모리를 복제하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Clonable을 이와 같이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클론이라는 함수를 이와 같이 구현을 해야 되겠죠. 클론이라는 함수를 구현하고 내부에서 이와 같이 멤버와이즈 클론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의 메모리 이와 같이 통째로 하나를 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객체를 이렇게 복제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화이트와 그랜드가 그대로 참조값이 복제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여기서는 이 참조값을 하나씩 따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20의 값을 다시 할당을 해서 다시 박싱이 돼서 새로운 참조값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랜드 또한 탑의 객체를 이와 같이 새롭게 만들어줘서 전혀 다른 메모리가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서로 다른 참조값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객체, 즉 차일드 객체를 리턴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클론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면은 독립적인 차일드 객체가 하나 만들어져서 완전한 깊은 복사가 구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iClonable의 클론이라는 함수를 구현한다고 해서 전부 다 깊은 복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클론을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복사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8.1.9 getType 함수. 이 getType 함수는 객체의 타입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타입 객체를 반환하는 함수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int형과 string형과 int형의 변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s.getType이라고 한다 그러면 string형에 관련된 정보가 들어있는 string 클래스에 관련된 정보가 들어있는 타입 객체를 이와 같이 반환합니다. 마찬가지로 i.getType이라고 하면은 int 32형에 관련된 정보가 들어있는 타입 객체 이와 같이 t2를 이와 같이 반환을 합니다. 이와 같이 클래스에 타입에 관련된 정보를 얻고자 할 때 이 getType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며 이때 이 getType 함수가 반환하는 것은 바로 이 타입 객체가 되겠습니다. 이 타입 객체를 이용해서 우리는 타입에 관련된 여러가지 정보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showTypeInfo라는 클래스가 있고 이 showTypeInfo 클래스 객체를 이와 같이 만들었다고 가정하죠. 그러면 이 showTypeInfo라는 클래스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이 타입이라는 객체로부터 getType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showTypeInfo라는 클래스의 타입 정보를 이와 같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클래스의 여러가지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베이스 타입이라고 하면은 부모의 타입을 이와 같이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자 정보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get constructor라고 하면은 생성자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get method라고 해서 메소드 정보들도 이와 같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get constructors라고 했을 때 생성자의 정보를 이와 같이 construct info라는 클래스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생성자가 여러 개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배열 형식으로 얻어내고 있습니다. 메소드는 마찬가지입니다. 메소드는 method info라는 클래스형으로 얻을 수 있으며 메소드가 여러 개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배열 형식으로 얻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construct info와 메소드 인포를 이와 같이 배열 형식으로 얻어서 포문을 이용해서 construct info와 메소드 인포를 이와 같이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력하면은 모든 생성자의 정보와 그리고 모든 메소드의 정보를 이와 같이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타입 클래스를 타입 객체를 이용하면은 클래스 내에 들어있는 모든 정보를 추출해서 뽑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8.2 델리게이트 8.2.1 델리게이트. 이 델리게이트는 함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특정 함수 자체를 캡슐화하는 기능을 이 델리게이트가 제공을 합니다. 이 델리게이트형은 5장에서 잠시 알아보았는데 여기서는 델리게이트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과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Simple Delegate 1이라고 해서 델리게이트를 하나 선언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우리가 이것을 설명할 때 이것을 하나의 클래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턴 타입이 보이드형이며 매개 변수가 없는 클래스 타입을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델리게이트입니다. 마찬가지로 리턴 타입이 보이드형이며 매개 변수가 인트형인 클래스형을 하나 만들어서 심플 델리게이터 2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두 개의 클래스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델리게이트 자체가 하나의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Simple Delegate 1과 Simple Delegate 2 이와 같이 객체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 델리게이트 형의 객체를 생성할 때는 반드시 자기 형에 해당하는 함수를 하나 넣어줘야 됩니다. 이 Simple Delegate 1 같은 경우 F1을 넣어주고 있는데 이 F1은 리턴 타입이 보이드형이며 매개 변수가 없습니다. 여기 F2 Simple Delegate 2에는 F2를 넣어주고 있는데요. F2는 리턴 타입 보이드형이며 인트형입니다. 즉, 이 델리게이트 형의 객체를 생성할 때는 자기 형에 해당하는 함수를 넣어주고 객체를 이와 같이 생성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객체를 생성했다면 이 객체를 이용해서 함수를 호출하듯이 이 델리게이트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S1을 이용해서 매개 변수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델리게이트를 이용해서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가 있다면 이와 같이 매개 변수를 넣어주고 델리게이트를 이용해서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8.2.2 델리게이트를 위한 함수. 이 델리게이트를 위한 함수는 스태틱 함수든지 일반 함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리턴 타입이 보이드형이며 그리고 매개 변수가 스트링형인 델리게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함수가 두 개 있는데요. 여기에는 스태틱 함수가 있고 여기에는 일반 함수가 있습니다. 둘 다 리턴 타입이 보이드형이며 그리고 매개 변수가 스트링형입니다. 이 델리게이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객체를 생성할 때 이와 같이 td1과 td2를 이와 같이 생성을 합니다. 이때 노멀 메소드, 일반 메소드와 스태틱 메소드를 이렇게 매개 변수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델리게이트로 사용되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함수든지 스태틱 함수든지 관계없이 이와 같이 델리게이트 함수를 이와 같이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8.2.3 멀티 델리게이트의 구현. 델리게이트의 경우 하나의 함수만 추가해서 델리게이트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델리게이트에 여러 개의 함수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탑 델리게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탑 델리게이트 변수를 이와 같이 선언을 하고 델리게이트 객체를 이와 같이 두 개를 생성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뱅크에 델리게이트를 하나 할당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뱅크에 하나의 델리게이트가 들어있는 것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델리게이트를 이와 같이 호출을 하면은 TD1의 델리게이트가 호출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이 뱅크에 델리게이트 하나를 더 추가를 합니다. 플러스 이꼬르 연산자를 이용해서 TD2를 추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뱅크에는 TD1과 TD2 두 개의 델리게이트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뱅크를 호출을 했을 때 두 개의 델리게이트가 동시에 호출이 됩니다. 그리고 뱅크에 있는 델리게이트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마이너스 이꼬르 연산자를 이용해서 TD1을 제거했기 때문에 TD2만 남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델리게이트를 호출하게 되면은 TD2의 델리게이트만 호출이 됩니다. 즉 하나의 델리게이트에 여러 개의 델리게이트를 추가시키고 호출을 하면은 여러 개의 델리게이트가 동시에 호출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